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에 대규모로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지역 주민들도 31%까지 참여가 보장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소개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이 재계약을 빌미로 부당한 대우나 상남 요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의 고백 들어봤습니다.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매진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개막작을 포함한 볼만한 영화 소개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대기질이 좋지 않은 가운데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고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은 대통령까지 내려와 지원을 약속한 사업인데요. 이번에도 대기업 좋은 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는데 지역 주민들도 31%까지 참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룡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만금 민관협의회가 진통 끝에 확정한 주민 참여 방안을 밝혔습니다. 민간기업과 공기업 7, 지역목 3으로 사업량을 크게 배분한 것입니다. 먼저 전체 발전량 2,400메가와트 가운데 21%인 500메가와트가 도내 지자체에 배정됩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각각 사업자를 모집하거나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수행합니다. 민간기업과 한수원, 개발공사에 배정된 나머지 가운데 일부인 244메가와트는 채권 발행 형식으로 주민 참여를 보장합니다. 전체 사업비의 10%인 6천억 원가량이 지역 주민 몫의 채권으로 발행될 예정인데 연 7%의 확정 수익이 15년 만기로 보장됩니다.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 전체 2,400메가와트 중에 744메가와트 주민들이 채권 등의 형태로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관련 기업 유치에 발판이 될 지역기업 참여 보장 방안도 논의됐지만 국제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까다로운 조건을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지역기업 참여율은 지금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준용해서 지역기업이 시공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열도록 하였습니다. 일단 시공 분야는 지역업체 40% 참여에 만점을 부여하는 우대 조건을 분명히 했지만 지역 기자재 분야는 심사 과정에서 지역 기여도를 검토하겠다는 수준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제129회 세계 노동절을 맞아 도내에서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000여 명은 어제 전주 세이브존 앞에서 노동기본권 사수와 노동법 개혁 저지 등을 외치며 현 정권의 노동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이 촛불 민심을 저버리고 반노동, 반민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100만 노동자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날이었지만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에게 휴식은 사치일 때도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기간제 교사들도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인데요. 계약을 빌미로 부당한 대우나 상납의 압박에 시달려온 한 교사가 용기를 내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북의 한 사립학교 법인은 최근 교육청 감사에서 각종 비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사장이 교장과 짜고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 수익을 봤다거나 교직원 10여 명이 공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전북교육청은 이 비리 사학을 고발 조치했고 검찰 수사가 한창입니다. 저희 감사랑 이게 또 중첩이 돼서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아직은 못 하고 있는 중이죠.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감사 중간에 이제 그 고발을 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로 해당 학교에 근무했던 A 씨는 계약을 앞둔 올해 초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사장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학교에 매일 출근을 하시길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지나치다 보니까 곧장 항의해봤지만 되레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폭언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선생님도 아니고 그러냐? 그렇게 싸가지 없으면 안 돼. 여자가 그렇게 하고 다니면은 어디 이제 사회가 뭐래요? A 교사가 겪은 황당한 경험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재계약 기간이 돌아올 때마다 상납 압박이 컸다고 말합니다. 된장이나 조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싸가지고 이제 갖다 드렸었죠. 여자 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돈을 이제
직접 현금으로 준다고 얘기를 하셨고 체육교사 선생님이나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번씩 골프를 이제 접대. 이사장 동생과 친조카 5명이 교사와 직원으로 재직해 국정감사에서조차 지적을 받았지만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제 기간제가 되거나 아니면 뭐 교감 선생님을 통해서 왔던 이제 기간제들 뭐 이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들만의 이제 유착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 사학법인의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는 15명으로 전체 교사의 20%에 달합니다. 다른 학교의 배가 넘는 수준인데 사실상 교사들의 고용 불안을 담보로 침묵을 유지해왔던 겁니다.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려온 A 교사가 원한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그저 평범하고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조금 공평하게 좀 분리, 뭐 당연히 젊으니까 뭐 기간제니까 해야 재계약되지 이런 생각이 아예 없이 좀 모든 선생님이 다 공평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독립예술영화의 축제인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가 드디어 오늘 막이 오릅니다. 예매 시작 하루 만에 영화 200회가 매진될 정도로 관심이 뜨거운데요. 수많은 상영작 가운데 어떤 영화를 선택해야 하는지 조직의 추천작을 박연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세계 52개국 262편의 장단편 영화가 상영됩니다. 역대 최다 작품이 상영되는 가운데 어떤 작품들이 관객들의 눈길을 끌 수 있을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20년차 독립예술영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작을 빼놓을 순 없습니다. 이탈리아 조반네시 감독의 나폴리 작은 갱들의 도시는 10대 소년들이 갱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느와르 스타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성장과 갱이라는 빛과 어둠의 이면을 비극적으로 잘 묘사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더 성장하는 것에 대한 고통과 더불어서 현실의 고통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성장 문법에 녹여낸 그런 수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 차인표가 메가폰을 잡은 옹알스도 주목할 만한 작품입니다. 옹알스는 12년간 21개국 46개 도시를 돌며 한국의 개그를 날린 넘버벌 코미디팀 옹알스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도전기를 담았습니다. 암투병과 멤버 이탈 등의 난관을 넘으며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인상적입니다. 우리의 아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병기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은 4대강 사업의 민낯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상영 후 촬영 뒷이야기 등을 들을 수 있는 감독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어 관심이 높습니다. 또 다른 그 제2의 삽질을 막기 위한 고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10년간 그 추적하고 취재하면서 어떤 에피소드들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그 재미있게. 안 보는 아실 겁니다. 부산서 언론 김복동입니다. 송원근 감독의 김복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고 김복동 할머니의 모습을 담아 깊은 울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스타워즈 시리즈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스타워즈 에피소드와 중년 남성들의 싱크로나이즈드 도전기를 담은 프랑스 코미디 영화 수영장으로 간 남자들 등 대중성 있는 작품들도 선보여 성년을 맞은 영화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은 오늘 저녁 7시 고사동 전주돔에서 열립니다. 영화배우 최원영, 한예리 씨의 사회로 개막 행사가 진행되며 앞서 6시부터는 배우 문성근, 혜리 씨 등 국내외 초청 영화인이 참여하는 레드카펫 행사가 펼쳐집니다. 또 개막식 이후에는 조반네시 감독의 개막작 나폴리 작은 갱들의 도시 상영을 시작으로 24개 스크린에서 열흘간의 영화 여행이 시작됩니다. 새벽 시간 주차된 차량들을 훔쳐 면허도 없이 타고 돌아다닌 고등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6살 A군 등 고등학생 3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새벽 4시 반쯤 군산시 지곡동 일대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승용차 3대를 훔쳐 8시간 넘게 타고 다녔으며 폐쇄 회로를 분석해 뒤를 쫓아온 경찰 차량을 들이받은 뒤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전주 MBC가 보도한 새만금 송전탑 보상 논란과 관련해 한국전력과 군산 옥구 지역 5개 마을이 최종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옥구읍 신평마을 등 5개 마을에
개인별 현금 보상 8억 원 등 모두 2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추가 노선을 설치할 때 주민들이 제안한 대안 노선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한전과 주민 사이의 해묵은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A형 간염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도내 역시 최근 감염자 수가 늘고 있지만 백신이 넉넉하지 않고 값도 비싸서 관련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창희 기자입니다. 치명적인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A형 간염 발병 환자가 현재 전국적으로 4천여 명에 이릅니다. 전북 지역 역시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좀 많이 겁나고 저도 혹시 걸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항체 그런 부분도 대략적으로 들었는데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올 들어 도내에서 확인된 A형 간염 환자는 92명. 지난해보다 1.4배, 최근 10년간 가장 적었던 2013년과 비교하면 무려 4배가 늘었고 연간 발생 추이도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A형 간염은 오염된 먹을거리나 감염 환자와의 접촉이 원인인데 환경이 개선된 70년생 이후 발병률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예방에는 백신 주사가 대안이지만 확보된 백신은 전국에 38만 명분뿐이고 접종 비용도 비싸 부담이 큽니다. 아직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있진 못해서 좀 부담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은 손 씻기 등 생활 습관 개선과 예방주사 접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면역이 형성되면서 보다 확실한 예방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회나 국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과 홍보 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걸로. 최근 홍역과 A형 간염 등 거의 사라져가던 질병들이 다시 유행하고 있어 개인 위생 관리와 함께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지난달 9일 군산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의 피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되면서 방역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발생국에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축산 관계자의 출입국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관내 양돈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교수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녀 입학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전북대 A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대학 입학관리처와 교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A 교수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자녀 2명을 본인의 논문 공저자에 끼워넣고 본인이 재직 중인 학과에 입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학 측도 자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가 지역인재 전형 지원 자격에 학생 부모의 전북 거주 요건을 포함해달라는 전북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대교협은 부모의 지역 거주 요건이 빠진 건 이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예고된 사항이라며 수험생의 대입 준비를 위해 올해는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교협은 다만 대학 측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만큼 1년 뒤 모집 전형에서는 부모의 거주 요건이 포함된 전형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완주군에는 폐기할 수목을 되살려 활용하는 나무은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잡는 녹지를 확보하고 예산 절감 효과도 크다고 합니다.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무는 가공용으로 쓰이지 않으면 대다수는 그냥 버려집니다. 완주군이 이런 낭비를 줄이려고 3년 전 용진읍에 나무은행을 만들고 가치 있는 나무들을 이식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나무 기증이 이어지면서 환경과 자연 보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완주군은 확보한 나무를 도시숲 조성에 활용하는 등 예산도 6억 원이나 절감했습니다. 순창군 유등면 나루터 권역이 종합정비 사업을 마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나루터 권역 커뮤니티 센터는 60명을 수용하는 숙박동과 농산물 체험동, 세미나실 등을 갖춰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6개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서 더 열심히 하는 이 권역이 전라북도를 떠나서 전국적인 으뜸가는 권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남원 57 공예관의 57 교육이 체화와 목선반 활용 등 2개 분야 6개 과정으로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오칠 교육은 그동안 300여 명이 수강을 받았는데 수강생 가운데 여러 명이 570에 대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목공 기술에 대한 그 전반적인 대중에게 인식을 시키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 목공 기술의 어떤 기능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어린이날을 기념해 오는 4일 한누리전당 수영장을 무료 개방합니다. 13살 이하 어린이면 누구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 한 명은 요금의 50%를 할인해 줍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사적 제494호인 정읍 고사부리성이 백제시대에 처음으로 축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문화유산연구원은 6차례에 걸친 고사부리성 발굴 조사 결과 백제시대에 첫 축조돼 지방통치기구인 중강성으로 이용되었고 이후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을 거치며 3차례 개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사부리성 축성 기법은 고구려 축성 기법과 유사하고 다량의 백제 토기와 기와가 발견됐으며 오늘 현장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초 치러진 제8회 변호사 시험에서 도내 전북대와 원광대는 30% 압박의 합격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전북대가 35.6%로 전국 평균인 50.8%에 미치지 못했으며 원광대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23.5%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서울대는 80.9%로 가장 높았고 고려대와 연세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혁신도시의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한 시설 개선 사업이 다음 달 착공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155억 원을 들여 김제 용지의 가축 분뇨 처리 시설 14군데를 밀폐하고 탈취 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주변 농가에 안개 분무 시스템을 도입해 악취를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80여 농가가 밀집한 익산 왕궁 등 도내 23개 지역 165개 농가에도 28억 원을 투입해 악취 저감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생 기준을 위반한 식품 접객업소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나들이철을 맞아 음식점 100여 곳을 단속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표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이나 원료를 사용한 업체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보관 등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의 모교 국악예술 무대가 오늘 어린이날 특선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고창 판소리와 러시아 오페라가 만나는 공연이 오늘 고창 문화의 전당 무대에 올려집니다. 어린이 과학마술 공연 꿈꾸는 실험실이 모레 군산 어린이 공연장에서 마련됩니다. 학교 입학 전에 꼭 봐야 할 공연으로 손꼽히는 어린이 뮤지컬 놀이야 학교 가자가 모레부터 전주 한해랑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내일부터 스타센터에서 3.1운동과 독립운동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작품과 유물을 전시합니다. 총 52개국 263편이 상영되는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늘부터 열흘간 영화의 거리 등 전주시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모레부터 사흘간 한국전통문화전당과 공예품 전시관에서 제23회 전주 한지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빛으로 물든 금마저라는 주제로 익산 서동축제가 내일부터 6일까지 서동공원과 금마면 일원에서 열립니다. 군산시는 내일부터 6일까지 국제문화마을 보리밭 일원에서 제14회 꽁당보리 축제를 개최합니다. 정읍시는 모레부터 이틀간 내장산 문화광장에서 드론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대기질이 좋지 않은 가운데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고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가 아침 기온 8도에서 낮 기온은 21도, 익산이 7도에서 20도, 동북권은 무주가 5도에서 22도, 진안은 5도에서 20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9도에서 17도, 부안이 9도에서 19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정읍과 고창이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고 전주, 익산 등 나머지 모든 지역은 나쁨 수준입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